깨진 그릇, 떨어져 나간 칼날, 쓸모없어진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이가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없으면 우리는 먹는 것도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어렵죠. 어느 날부터 도미노처럼 자고 일어나면 툭툭 빠지기 시작한 치아. 손을 쓰려고 해봐도 한 번 시작된 빠짐 현상은 멈추지 않고 결국 치아를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망가진 치아로 스스로 집안에 갇혀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큰 출세를 하고 이래서 그 모습이 뭐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냥 오붓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냥 그런 소박한 거였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여자. 그러나 그녀는 지금 좁은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창으로 보이는 이곳이 전부. 그녀는 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애들도 이제 다 컸고 하니까 집안에 이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저만 잘 하면 되는데 저희 다시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이유가 치아가 4개밖에 남지 않은 텅 빈 입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달 해바라기 제작진에게 온 한 통의 제보 문자와 사진. 자신의 엄마라며 꼭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딸의 메시지와 얼핏 보기에도 남다른 입속을 훤히 드러낸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작진은 제보자가 산다는 경상북도 구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보자의 어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해바라기에서 왔습니다. 제작진의 방문을 알고 있었던 듯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준 그녀는 말없이 입부터 가립니다. 하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왔다는 제작진의 설명에도 영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김선희 씨. 잔뜩 긴장을 하고 제작진을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제작진은 선희 씨와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재촉하거나 묻지 않고 일단 그녀와 그녀의 외딴 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기로 한 거죠. 시간이 지나자 선희 씨가 움직입니다. 여느 주부들처럼 온종일 좁은 거실과 방을 오가며 집안일로 분주합니다. 집안에서 그녀는 그저 살림꾼 주부였습니다. 어머니,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슬쩍 건넨 제작진의 물음에 여전히 묵묵부답. 그녀와의 거리 좁히기는 아직도 제자리만 빙빙 돕니다. 한마디도 없이 집안일에만 집중하던 선희 씨가 잠시 발코니 창 앞에 몸을 기댑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으로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불과 1분이면 닿을 곳, 그녀의 유일한 세상 밖 풍경입니다.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한 면도 있긴 있죠. 저 부모님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몰골도 약간 그렇고 그러니까 답답한 면이 많이 좀 있죠. 그랬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치아 상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 애들도 잘 자세히 모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머쓱한 표정이긴 해도 마침내 제작진에게 말문을 연 그녀.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데요. 어쩌면 딸이 제보한 선희 씨의 입속 사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다 늦은 시각, 첫 식사를 시작하는 선희 씨. 물에 마른 밥과 건더기 없는 물김치가 전부입니다. 뭐 아침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요 그냥. 안 그러면 좀 탄수화물 좀 채워야겠다 싶을 때 뭐 있는 야채 넣고 끓여갖고 먹거나 아니면. 근데 오늘 마땅한 게 없네요. 연명할 수준의 적은 음식량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선희 씨.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말괄량이처럼 당찬 성격으로 친구들 중에서 눈에 띄게 활발했다는 선희 씨. 특히 지인들은 그녀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 미소를 잃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10년 전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 이른 시각에 현관에 놓인 남편의 신발. 당신 벌써 왔어?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래?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그냥 그렇게 됐어. 아니 제정신이야? 애들을 학원비 하면 애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이기적이잖아. 왜 당신밖에 몰라?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에이씨. 가장이 돈을 벌지 않으니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진짜 건강보험료도 체납됐다. 뭐 겨울 되면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막 어떤 데 두 달씩 밀리면 막 한 40만 원 되고 막 이러잖아요. 가스 회사에서도 가스 끊겠다 뭐. 전기료는 얼마 안 되지만 3만 원 정도지만 이것도 날라고 저것도 날라고 학교에서는 뭐 운영비에다가 뭐 급식비에다가 이게 한 달이 그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려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뭐야? 왜 그랬어? 공황장애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남편. 사람이 뭐 중내 산에 그러면서 날마다 먹지도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그게 증상이 공황장애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먹는 것도 막 못 먹고 막 잠을 맨날 며칠 못 자고 하니까 막 근데다가 이게 순간순간 이제 극심한 공포 같은 거 막 오고 호흡곤란도 오고 막 이래 119에 실려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안산 고대병원으로 막 몇 번 실려가고 이러거든요. 뼈만 앙상해진 남편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 생활고와 병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인지 선희 씨는 점점 치아에 통증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치통은 그냥 남들이 있는 수준, 그게 좀 애매한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피곤하거나 뭐 약간 힘들게 막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잘 솟았어요, 치아가. 다행히 요양차 고향으로 내려간 남편은 병이 호전돼 새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여기 공기가 좋은가 봐. 새로 구한 일은 힘들지 않아? 할만해. 사람들이 잘해주더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챙겨줘. 응, 알았어. 다음 주에 올라갈게. 힘든 일 다 지나가고 다시 평온을 찾은 줄로만 알았던 순간. 다음 주에 올라오겠다던 남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그게 혹시 여기 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찰나였으니까. 근데 더 크게 막 상황이 오니까요. 끝이 없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디로 가야 이 터널이 끝일까 그런 생각을 했죠.
머리를 크게 다친 남편은 2번의 뇌수술을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달간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겨우 깨어났는데요. 8개월간 이어진 간병, 선희 씨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대체할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하루라도 이렇게 교대를 해줘갖고 내가 바람을 좀 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옆에 환자들을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씩 대체 밤샘 해주고도 가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치아에까지 미친 스트레스. 자고 일어나면 쑥쑥 빠지던 치아는 단 4개만 남긴 채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못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선희 씨. 결국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가질 못했습니다. 모습이 뭐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냥 오붓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냥 꼴은 소박한 거였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참 마음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못 간 거죠. 그렇게 불효를 하게 된 선희 씨. 천추의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살고 있는 선희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고향에 내려가 따로 지내는 남편 박영국 씨입니다. 어쩐지 집안 분위기가 서늘해지는데요. 선희 씨, 남편 쪽으로 고개 한 번을 돌리지 않습니다. 몸은 잘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죠. 한때는 서로에게 애틋했던 부부. 아들 승현이와 딸 승리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도 했죠. 하지만 힘들었던 지난 세월은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영국 씨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선희 씨. 오늘은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가득 넣은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아 때문에 늘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 씹지 않고 넘기면 되는 주스가 선희 씨에게 딱입니다. 많이 먹지 못해도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줘 밥 대신 자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신경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신경은 우리 몸 세포 중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씹는 작용이 기계가 부실해가지고요. 그냥 편한 걸로 먹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요 있는 거고 이래서 요거 하루 한 끼는 이런 걸로 대충. 주스로 끼니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은 후부터입니다. 사실 그녀는 건강상식이 꽤 수준급인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뭐 수첩 사가지고는 안 쓰고 냈던 거를 그냥 버리기 뭐 해갖고 몇 장 쓰고 냈던 걸 해갖고 그런 것들 쓰고 있거든요. 어려운 형편으로 병원에 갈 수 없어 병원 치료 대신 민간요법에 의지하기 시작한 선희 씨. 그 덕에 메모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워낙 조그맣고 약했어요. 그래갖고는 걔를 어떻게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 상황들이 또 뭐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온 거죠. 최근 인터넷 세상을 통해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캘리그라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학원 다닐 입장은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눈으로 많은 걸 본다는 것도 일종의 공부니까요. 그러니까 틈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서 봅니다. 남의 글씨. 내친 김에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들을 흉내내며 직접 써보기도 하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시름 다 잊고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창밖과 인터넷, 그 다음으로 그녀가 접하는 세상 이야기는 주로 TV 화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채널을 돌려봐도 제대로 된 화면이 나올 생각을 않습니다. 어머니 TV가 왜 안 나와요? 저희서 오기 전에는 여기 단체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개별을 하면서 개별로 전화하면서 저희가 개별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서 봤는데 안 나오네요. 나오지 않는 TV 화면처럼 이대론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웬일로 선희 씨의 집안에 밥 냄새가 진동합니다. 본인 먹을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녀가 각종 채소들을 꺼내놓고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보 연락을 했던 딸 박승리 씨가 오기 때문이랍니다. 딸내미가 퇴근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 온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오면 해산밥 안 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저녁 먹으려고요. 딸? 뭐하고 있었어? 엄마 띵글띵글 놀았다. 좋겠네. 아이고. 내일 쉬는 날이라고 오늘 일찍 왔네. 딸을 위해 고슬고슬 지은 밥. 모처럼 오늘은 밥 공기 둘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치아가 불편한 선희 씨의 밥그릇에는 물을 가득 붓습니다. 딸이 가장 좋아한다는 구수한 된장찌개도 준비됐고 그걸 넣어야 살아질 거냐. 언제나 혼자였던 밥상이 오늘은 꽉 찬 느낌입니다. 그거는 밥이 어떤 게 맞냐? 응? 너 이거 먹어. 그게 더 많은 것 같다. 아버지를 대신해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든 딸이 선희 씨는 무척이나 고마우면서도 안쓰럽습니다. 맛있겠어. 간이 맞나 모르겠다. 잘 맞네. 딸이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한 선희 씨입니다. 엄마 밖에 안 덥고 날씨 되게 좋던데 이제 밥 먹고 영화 보러 나갈래? 영화 보러? 응. 그래서 뭐 다른 애들처럼 뭐 엄마랑도 데이트하고 그러려고 했지. 꿈도 야무져라. 딸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는 선희 씨. 어떤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불쑥 성부터 납니다. 아니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팝콘이 지금 엄마가 팝콘 먹냐? 뭐 몇 개 아니면은 그 밑에 다 딱딱하더라. 팝콘도 다. 위에 부드러운 거만 먹으면 되지. 됐네. 니나 많이 먹어라. 결국 식사를 하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희 씨. 니는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가든지. 어미 사정을 가장 잘 알아준다고 생각했던 딸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더 섭섭하기만 합니다. 이 동네가 좋거든요. 산이 딱 둘러싸고 있어갖고 공기도.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도 스그러들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선희 씨가 옥상을 찾았습니다. 무엇인가 속이 풀리지 않을 때면 찾는 곳. 사람 손길 없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린 화분들이 마치 제 처지 같기만 합니다. 따님이랑 계속 싸우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싸움이라 할 건 없고요. 뭐, 걔는 그럴 때잖아요. 승희 씨는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지단은 그러고 싶겠죠, 뭐. 딸과의 말다툼 후 복잡해진 선희 씨. 엄마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딸의 바람을 그녀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시 그러고 보고 싶어요. 치아만 괜찮으면은 정말 그렇게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참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선희 씨. 과연 그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데이트 한번 하자는 딸의 예쁜 마음이 선희 씨의 집에서는 늘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괜히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는데요. 당당했던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너진 치아 때문에 외딴방 세상에서 홀로 사는 선희 씨에게 새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치과병원으로 그녀의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안 오실까 많이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먼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님. 아유, 예뻐라.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유, 오느라고 수고 많았죠. 근데 엄청 긴장하면서 오셨죠, 또. 그래도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시니까요. 그래요. 오늘 이제 검사 받아보시는 날이잖아요.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설치셨어요? 네. 어머님도 계속 입 가리시네요. 습관처럼? 뭐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자, 이제 먼 길 오셨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볼까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네. 한번 화이팅! 화이팅! 잘 될 거예요. 가보자. 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앉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희 씨의 시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배원수 치과의. 이거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 현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치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악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힘든 일들 겪으시면서 일을 관리할 타이밍을 좀 놓치셨던 것 같아요. 연이은 불행으로 이어진 지난 세월. 그 영향으로 도미노처럼 치아는 우수수 빠져버린 상황. 단 4개의 치아로 살아가야 했던 선희 씨는 스스로 집안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나빠지시거나 이렇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굉장히 급속도로 병들이 진행될 수 있죠. 풍치를 가지신 분들은 몸이 약해지시거나 아니면은 뭐 병간호를 하시거나 그런 스트레스들이 가해지신다면 쉽게 아주 빨리 무너져 버립니다. 한 6개월, 1년 안에 그래도 멀쩡하게 보이던 치아들이 모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먼저 검사해보고 어떻게 진료가 들어가셔야 될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먼저 검사. 네. 그럼 검사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자, 가봅시다. 치아가 무너진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치과 정밀 검사.
전후 측면에서 찍은 치아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치아 상태를 확인해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승리 양은 이제 엄마랑 계속 지내면서 어떨 때 제일 좀 곁에서 보기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랑도 얘기 많이 하시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외향적이신 분인데 이제 일하려고 이제 밖에 일자리 구하러 나설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엄마 웃으시는 모습 이럴 때 이빨 없는 거 보고 이제 일자리 못 구하고 돌아오시고 이럴 때가 가장 속상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굉장히 밝고 막 경쾌하시고 그랬는데 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머니 웃으시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입을 가리시거나 이런 모습 보고 안 뽑아주시고 좀 편견을 가지시니까 그런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머니도 되게 많이 속상하셨겠다. 원래 성격이 그렇게 밝으셨으면. 네.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렇겠네요. 사전 검사를 끝내고 치아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선희 씨. 무거운 침묵을 가르고 배원수 치과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지금 아주머니 사진을 보시면 이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있는 것도 잇몸이 너무 안 좋게 이렇게 다 올라와 있죠. 여기도 뼈가 많이 녹았고요. 예상보다 심각한 선희 씨의 치아 상태.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희 씨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치과의들이 모였습니다. 충분히 복구한다면 불편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논의들이 계속됐는데요. 앞니만 아래쪽 앞니만 있고 위에도 뿌리가 나왔고 이가 아주 좋지 않은 이들이 하나가 정도가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도미노처럼 막 이가 빠진 분이셔서 이게 가능할까요? 상악은 이제 모처라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틀린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진 결과 잇몸 상태가 좋지만은 않아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과연 선희 씨는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왔어요. 네, 아니, 앉으세요. 예.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님 시술을 하실 수 있대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과 먹어야죠. 불가능할 거라고 세상 뒤에 숨어 살기만 했던 선희 씨가 드디어 웃습니다. 아유, 새해 인사처럼 이렇게 또. 아니요, 그런 분들이 복 많이 받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복 많이 받아야죠. 아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냥 애쓰셨어. 시원하게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그럴 날만 남았네요. 네. 김선희 씨 치아 상태는 위쪽에는 어금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가 이게 뿌리만 남아 있으신 상태고 아래쪽은 송곳니 2개가 있고 조그만 어금니가 하나가 있으신데요. 다 못 쓰실 만큼 안 좋게 되셨고 아마 이가 없는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찾은 선희 씨.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옥상에 올라온다는 그녀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지 표정부터 달라 보입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복을 그냥 저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복을 키우려고요. 정성 가득 담아 기원하는 행복. 선희 씨는 오늘 이곳에서 못난 지난 시간들을 하나 둘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친 김에 외출도 시도합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사실 새 삶을 시작하는 선희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캘리그라피를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싶다는 분이 있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제가 글씨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 캘리그래피가 좀 글씨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귀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선물로도 좀 줄까 해갖고 배워봤습니다. 세상으로 나서려는 선희 씨를 향해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선희 씨는 새삼 세상 밖이 따뜻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은 없는데 그냥 마음을 다해서 곧잘 따라 쓰는 선희 씨. 혼자 인터넷을 보고 연습한 덕을 톡톡히 봅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아낌없이 칭찬해줍니다. 아직은 이런 분위기가 멋쩍기는 하지만 내심 좋은 기분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시술 당일. 딸 승미 씨가 휴가를 내고 선희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길을 오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 예약 여기시고요. 잠시만 앉아계세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막상 시술 시간이 되자 모녀는 약속이나 한 듯 말이 없습니다. 엄마보다 더 긴장한 승리 씨.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용기가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을 결정을 했고요. 원래 임플란트를 할 때 해부학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위턱을 보면 상악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래턱을 보면 하치조신경관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선희 씨 같은 경우는 뼈가 가용할 수 있는 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알투게이트라는 디스탈 임플란트 방법을 써서 어떤 위치에 어떤 길이의 임플란트를, 어떤 굵기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 위쪽은 제1대구치부터 송곳니까지 8개를 심고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제1대구치부터 송곳니까지 8개를 심고 치아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12개까지 치료를 하는 수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투게이트는 정확한 잇몸뼈의 밀도와 질을 파악해 가장 단단한 곳에 임플란트가 최적의 위치로 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 진단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3D 컴퓨터 가상 모의 시술법입니다. 정밀한 진단과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선희 씨도 발치에서부터 보철까지 단 하루 만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시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선희 씨는 시술에 들어가기 앞서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잔존 치아를 모두 제거하고 총 16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됩니다. 기존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아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아래턱에 브릿지로 되어 있던 치아 2개와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 1개, 위턱에 있는 치아 1개와 뿌리만 남은 치아 1개, 총 5개의 치아를 발치했는데요. 이어 잇몸에 임플란트 가이드를 끼워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부족한 부분에 잇몸뼈 이식을 시행. 임시 보철 및 임시 치아를 장착해 위턱, 아래턱 교합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걸린 치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술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다해 정성을 기울이는 의료진. 드디어 총 6시간 반의 시술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낸 선희 씨.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 보인다. 날 걱정을 해, 엄마가. 어디 좀 앉아있을래? 망가진 치아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집안에 갇혀 지냈던 지난 세월. 이제 그 모든 기억을 접고 선희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이 대신할 선희 씨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한데요. 그럼 거울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거울 보고 선희 씨의 입속에 새하얀 치아가 반짝입니다. 이 수술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송곳니 위쪽에 뿌리 남은 쪽은 바깥쪽 뼈가 다 녹고, 그다음 밑에 이제 이를 뽑은 쪽도 그렇게 뼈 상태가 좋지 못했고, 특히나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들은 조금 짧은데요. 이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게 너무 높게 있고 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마취에서 깨는 회복 시간을 거친 후 집에서 다시 만난 선희 씨 모녀. 아이고, 얘가 또 왜 이런데? 아빠, 뭐하게? 내가 엄마 화장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나보다 더 이쁜 일을 해줬으니까 내가 미백. 선희 씨의 변화된 모습만큼이나 모녀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백이랑 그러니까 미백 좀 해야지. 그거 하면 덜. 이게 얼마 만의 화장인지 모릅니다. 라인 안 그리면 이상해. 엄마 근데 빨간색도 어울리는데? 엄마 빨간색을 안 해봐서 그렇지? 딸의 성화에 화장을 하긴 했지만 낯선 듯 혼자 욕실로 가는 선희 씨. 바로 거울 앞에 섭니다. 보고 또 봐도 입속 가득한 치아가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뿅 나왔나? 엄마 이 어때? 이렇게. 오. 뭐야 완전 이뻐. 이쁘냐? 부러워. 한 50년 쓸게 그래. 용. 안녕. 며칠 후 내친 김에 선희 씨 모녀는 서울에서 지내는 아들 승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의 달라진 모습이 그저 신기해 승현 씨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서울에서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떨리고 이빨도 되게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요. 아들, 딸 양쪽에 손잡고 사람 많고 볼거리 많은 서울 거리를 지나는 선희 씨.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평범한 시간들이 세 사람 모두 처음. 선희 씨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좁고 어둡지 않습니다. 희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어머님이 많이 젊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셔서 되게 고생하셨는데 요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치아를 다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서울에 처음 오신 거고 치아를 새로 바꾸고 나서 처음 또 오신 거예요. 또 저희 공연을 처음 보는 거고 저희 기타 치는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떨리고요. 특별히 저희가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그래서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괜찮다고 하는 말 나는 믿었어.
웃는 그대 모습이 좋아서 난 당신의 눈물 본 적이 없네요. 고마워요, 나 고마워요. 그대 얼굴 나 마주보며 말을 한다. 할 수 있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음악을 하는 승현 씨가 엄마를 위해 깜짝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한 선희 씨입니다. 노래 좀 음치는 아니고 좀 하는가 봐. 그래서.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좀 만들었는데 들었을 때 원래 좀 속 깊어 갖고 말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철도 좀 더 들었는가 보다. 그래요.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울 나들이. 선희 씨 가족의 모습에도 이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전의 냉랭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달라진 치아 하나로 변화를 꿈꾸게 된 선희 씨와 가족들. 좀처럼 잠이 들지 않는 남매 앞에 선희 씨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거에 한 방에 여기다 쓰라는 거야? 원래 더 잘 쓸 수 있다. 한 방에 여기다 요 공간에다 바로 쓰라고 하니까 그게 참 한 방에 쓰라고? 우리가 엄마의 끝사랑이야? 마지막 사랑이야? 근데 진짜 잘 썼다. 엄마가 진짜 쓴 거라고? 그래. 진짜 잘 썼다. 그냥 평평한 데다 쓰면 더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쓰라니까. 근데 되게 잘 썼어. 템템 이런 거 해. 아주 뭐. 새 치아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 평소 거울을 보지 않던 선희 씨가 치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새로 얻은 치아 속에는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심겨진 것만 같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선희 씨의 세상은 분명 더 넓어졌습니다. 아들의 깜짝 공연을 보며 환하게 웃는 선희 씨의 모습에 보는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데요. 연이은 불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선희 씨의 앞날에 이제는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다음 주에도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의 사연을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우리 엄마는요 잘 웃지 않고요 꼭 입을 가리고 말해요. 엄마 이리 봐. 아이들이 창피해할까 봐. 초기 치료를 빼놓고는 하지 못해서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밥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